네. 공짜는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. 아우 저희는 뭐 유전자 검사에 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뭐 열심히 이런 건 아니고 네. 혹해서 다들 해보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왜 이런 의심이 백샐러드 쪽 관계자한테 여쭤봤습니다.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이런 거 그랬더니 좀 재밌는 이슈예요. 네, 무료 유전자 검사의 진실. 진실 네. 진실인가요 이게? 이게 뭐 이제 유전자 검사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그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친자 확인 뭐 이런 걸 많이 네. 떠올리시는데 뭐 요새는 뭐 워낙에 관심들이 많고 또 이제 실제로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래서 저도 이거를 받으셨잖아요. 네,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 처음에 그걸 듣던 저희 모 선배가 네. 그걸 왜 받았어? 이러면서 약간 약간 말 못할 일이 생겼나?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 이게 아직은 조금 대중화가 아직은 되고 있는 중이구나 예.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법한 게 이제 그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네.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0%가 넘는다 이런 걸 알게 돼서 네. 절제술을 받는 일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맞아요. 그때 약간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졌었는데 네. 물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제 이런 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질병이나 특정 어떤 성질들을 네.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개인의 활용. 질병 예방이나 이런 것에 활용하는 이런 걸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는 거를 오늘 말씀드릴 유전자 검사라고 네. 하면 될 것 그런데 같습니다. 오늘 토픽은 그냥 유전자 검사가 아닙니다. 무료 유전자 검사인데요. 유전공학 기술이 필요한 만큼 적어도 1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렇죠. 네. 요즘에는 이 유전자 검사를 공짜로 해준다는 곳이 하나둘씩 늘고 있습니다. 네. 공짜는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. 그래서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이 내용 중립기업 받고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유전자 검사 병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었나요? 네, 이게 원래 그 병원에서만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네. 이게 이제 검사 기관이 있습니다. 유전자 검사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검사 방식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예. 이 방식을 이제 DTC 방식의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데요. 네. Direct to Consumer. 네, 그렇습니다. 다이렉트 투 컨슈머. 그러니까 소비자 직접 신청 방식 네네.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병원이나 이런 의료기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자 검사 기관이 직접 고객들이랑 컨택을 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전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네. 그 글로벌 시장이 한 뭐 연간 10% 이상, 예. 뭐 12%씩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일종의 4차 산업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네. 그러면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예측한다는 거잖아요. 정확도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아는 게 힘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네. 잘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럴 때도 있어서 좀 네. 어떻게 보시나요? 이게 일종의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통계는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100%라는 게 없기 그쵸. 때문에 100% 맞다 아니면 뭐 이게 무조건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. 뭐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고 이게 약간 공부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네. 저희가 유전자가 기본적으로 그 염기서열에 이렇게 보면은 4가지 그 화학 물질이 있잖아요. ATCG. 네, ATCG 이렇게 해서 아데닌, 티아닌, 구아닌, 사이토킨. 저도 고등학교 때 못 외워서 네. 고생 많이 했는데 이 4가지 이게 있는데 이 중에서 특정 위치, 그러니까 그 DNA상의 특정 위치에 이 4가지 염기서열 중에 어떠한 형태의 변이가 있을 때 네. 그랬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뭐 몇 %다. 이런 확률, 이제 예. 그렇죠. 확률, 통계적인 확률,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공신력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아주 100%는 또 아니다. 이렇게 예.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유전자 검사를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무료로 해주는 기업이 있어서 이게 더 대중화가 된 것 그렇죠. 같아요. 사람들이 네. 많이 알고. 댕크 샐러드인데요. 네. 어떤 재밌는 댓글이 있나요? 아니 이게 여러분 이게 광고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취재를 다 했습니다. 이게 심지어 저 유전자 검사 이따 얘기할 건데 제 돈으로 받았습니다. 제 사비로. 오전 10시 이랬을 때 선착순으로 접속을 해서 몇 명에게만 무료로 검사권을 주는 뭐 이런 거를 지금 1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비용이 좀 드는 검사일 것 같은데 무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고 그게 또 이제 이런 앱들은 아무래도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그 20, 30대들이 즐겨 사용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. 저는 곧 대학교 때 이 유전자 염기 서열을 갖고 이 특정 그 열매가 조상이 뭔지를 트래킹하는 거를
이렇게 논문 비슷한 거를 리포트를 썼었는데 유전자엔 정말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이 유전자로 특성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그럼 선배가 유전자 검사한 내용이 실제로 저희가 보는 선배와 네. 비슷한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선배 해보셨잖아요. 이거 그렇습니다. 좀 재밌던데 어떤 부분이 좀 흥미로웠나요? 이게 약간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약간 사회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내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한 네. 일을 발견했을 때 약간 그냥 개인 단독했습니다. 오늘 이런 식으로 저희끼리 말하고 농담 삼아서 얘기하곤 네네.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약간 인생에 약간 특종거리가 한 3개 정도 있었습니다. 어떤 거죠? 이게 첫 번째는 예. 이게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저는 단맛 민감도 오.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왔거든요. 예. 근데 저 평소에도 약간 좀 마카롱이나 이런 단 음식들을 많이 단 음식을 먹으면 입속이 약간 이렇게 쨍하고 이래서 좀 멀리 못 하시는, 먹는데 예. 좀 잘 못 먹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왔고 그다음에 그 유산소 운동 적합성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. 근데 그것도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. 네. 여기 앱에서는 소심한 심장 이런 식으로 표현을 오, 하는데 예, 예. 이게 보면 이제 최대 산소 섭취량 뭐 이런 거 관련된 유전자 변형 8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6개를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. 네네.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약간 달리기나 이런 걸 잘 못해서 그 군 생활하고 이럴 때 그 약간 부보 공포증이 네. 있었어요. 아, 막 달리기? 뛴다, 네, 뛴다 그러면 네. 오늘 나는 큰일 났다. 오늘 이제 나고 되면 어떡하지? 예. 막 이런 근데 유전자적으로도 그랬다고 해서 내 잘못이 아니었고 네. 내 유전자가 잘못했구나. 네. 뭐 이런 생각도 했고 네. 마지막 세 번째는 네. 뭐죠? 남성형 탈모, 자꾸 여기서 탈모 얘기를 해도 좀 죄송하긴 한데 불리한 유전인자 4개 중에 4개가 다 있다고. 네네. 근데 저는 이거 베스트셀러 때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약간 이렇게 재밌게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요. 예. 특성에 만들어서. 근데 여기다가 이 남성형 탈모 관련된 이거 설명을 하면서 자체 발광이라는 카드를 만드셨어요. 근데 머리가 없으면 자체 발광이라서요? 그런데 좀 약간 좀 더 아름답게 꾸며주셨으면 어떨까 네.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유전자를 뭐 MBTI처럼 뭐 박겨울님께서도 나중엔 MBTI 대신 유전자 검사로 본인 설명하는 게 유행되는 거 아닌가요? 라고 하셨는데 이게 상용화가 되면 그건 충분히 저는 미래엔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렇죠. 이미 유튜브에도 뭐 자기 유전자 검사 해봤더니 어떻게 예. 나왔습니다. 뭐 이런 거 설명하는 영상들도 많고 네. 뭐 사실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았던 네.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 업체에서도 설명을 약간 뭐 MZ들의 MBTI입니다. 뭐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. 예. 그런데 저희가 의심을 해봐야 될 점은 이 기업이 사실 가계부 앱 같은 자산 관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잖아요. 네. 그래서 무료라고 하니까 혹해서 다들 해보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왜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렇게 핀테크 기업이나 IT 기업이 유전자 검사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고객 서비스 차원을 넘어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? 고객 서비스보다는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네. 접근을 하는 거고 당연히 뭐 무료로 저희가 해서 뭐 이거 이용자를 한 명 더 모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 네네. 이게 일단 시중의 비용이 아까 뭐 댓글도 달아주셨지만 이게 최소 10만 원 이상 네. 뭐 비싸게는 더 비용이 나가기도 하는데 또 이 앱에서는 이제 무료에서 한 5만 원 정도 신청했을 때 유료로 신청했을 때 5만 원 정도 신청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.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베스트셀러들 쪽 관계자한테 여쭤봤습니다.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이런 거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그렇게 무료로 제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단 이제 좀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앱 활성화, 이게 스타트업들은 앱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앱 예. 활성화랑 그다음에 사용자 이렇게 모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.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적으로 검사를 받은 사람이 뭐 22만 명, 2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. 이게 이렇게 클릭을 했다가 늦어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하면 총 한 100만 명 정도 사용자가 지금 누적으로는 발생을 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앱 유입률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해요. 네. 근데 또 이 데이터를 이렇게 그냥 데이터 수집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헬스케어 분야로 확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단기적인 현상이고 장기적으로는 이 사용자들의 어떤 건강 데이터죠. 건강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거를 활용함으로써 뭔가 기업 입장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. 예.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거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뭐 제휴를 뭐 이런저런 걸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뭐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순수한 저희는 뭐 유전자 검사에 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뭐 열심히 이런 건 아니고 네. 당연히 데이터 기업으로서 네. 그 데이터를 풍부하게 수집을 해서 네. 그걸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뭔가 사업 분야를 창출해 내겠습니다. 이런 마음으로 지금
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아요. 사실 이 데이터라는 게 제 개인 정보잖아요. 그리고 더군다나 신체 정보는 무척 민감하고 그런 정보인데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 규제나 이런 거 없이 수집부터 하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. 규제가 있습니다. 네. 규제가 어떤 게 있고 있죠? 그 이제 저희가 네. 이제 흔히 이제 금융 거래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금융 마이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네네. 금융 계좌나 뭐 카드나 신용카드나 이런 데 관련된 정보를 지금은 뭐 특정 앱이 아니라 여러 앱에서 다 보실 수가 있잖아요. 내가 네. 동의를 하면 그게 이제 금융 마이데이터인데 크게 봤을 때 이 뱅크샐러드가 수집하고 있고 그다음 기업들이 관심 있는 이 정보는 일종의 건강 마이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게 마이데이터 산업이 굉장히 국내에서 계속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뱅크샐러드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보험을 추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관련 식품 쪽 뭐 약간 추천을 해준다든지 맞아요. 뭐 이런 식의 약간 사업 확장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약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. 이거는 제가 뱅크샐러드에서 꼭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냥 말씀드리면 이제 그 뱅크샐러드 같은 경우는 그 쉽게 말하면 금융 마이데이터를 이미 취급하고 있는 회사잖아요. 예, 예. 그러니까 그게 그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려면 그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. 정부에서 인증을 못 받으면 그것도 할 수가 데이터 뭐 없거든요. 관리 방법, 뭐 규제 뭐 이런 네, 말씀하시는 그게 거죠? 이제 보면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허가 받으려면 보안성 검토를 어쨌든 거쳐야 되고 그래서 네. 요거랑 이제 동일한 수준의 보안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.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무슨 그냥 공개된 어떤 데이터처럼 이렇게 유출되거나 이런 우려는 1차적으로는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어떤 식으로든 이게 유출이 될 수 있어요. 실제로 금융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도 그쪽 업체 쪽 실수로 일부 유출이 되거나 노출이 잘못되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긴 예.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이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신중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당장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안심할 것도 아니다. 네. 약간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늘 같아요. 의심하면서. 네, 끝으로 은조님께서 악용하는 게 아닌지 언론이 감시해야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죠? 개인 데이터를 취급한다는 데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기업들이 잘 정부에서 규제나 이런 방법들을 잘 만들어 나갈 걸로 기대를 네. 합니다.